여러분들이 만약에 수박이자 바이러스병 예방하려고 주기적으로 치지만 사실 뭐 요새 천국병이나 이런 건 잘 안 나왔다 그러지만 아까 가해수병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예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양 진균병, 아까 말씀드린 덩굴주병이나 이런 것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작물을 재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지력 관리잖아요. 토양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저희가 인삼이나 다른 걸 해봤더니 토양의 미생물들 중에 이 식물체에 유해한 해로운 미생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익한 미생물들이 있어요. 보통 유익한 미생물들 하면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뭐 슈도모나스 뭐 전문 용어들 좀 나오는데 슈도모나스나 뭐 방석균 이런 것들이 그런 거고 유해 미생물 하면은 주로 곰팡이병 중에 특정 곰팡이들은 한 목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특히 인산 프리서건병 같은 경우는 프라든레고 실린드로 카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유해 미생물 그룹이 있는데 저희 약재를 치면 이 미생물 산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유익 미생물들은 올라가고 유해 미생물들은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도 기작되기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물체 장뿌리를 많이 형성을 하게 해서 영양분도 잘 흡수하게 해서 식물체의 건강도 그러니까 생육도 촉진하고 실제로 그 포도나무 심은 분은 작년에 실험할 때 농민이 전화 왔어요. 대표님 여기 이상해요. 왜요? 자기는 그 샤인머스를 해가지고 자기 농가가 유명하기 때문에 직접 시민들이 와서 사가는데 그 비대제를 안 친대요. 왜냐하면 비대제를 치면 단맛이 떨어지니까 안 치면 포도알이 계속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포도알이 커져요? 아무튼 혹시 제품 중에 비대제가 들어가 있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우리 미생물만 들어가 있고 인삼이나 이런 데 보니까 우리가 장뿌리가 많이 형성되고 그래서 아마 포도알이 커지는 건다. 그러니까 혹시 사람이 나중에 브릭스가 몇 브릭스 나오고 단맛이 어떤지 좀 가르쳐 주세요. 이랬더니 브릭스는 원하는 수준 나왔어요. 비대제 치면 떨어지는데 그렇게는 안 나오고 브릭스가 같이 올라가서 그렇게 또 올해도 역시 똑같은 게 나왔고 그러니까 포도알이 커지고 브릭스가 이렇게 나와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식물 촉진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저희가 이제 그 풀마른병, 뭐 세균성 전문병은 다 세균병이거든요. 이런 데 효과가 있고 인삼프리서건병 이런 있고 바이러스병은 아직 보지가 않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바이러스병에 대해서 이 등록 실험을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안 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내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바이러스병에도 여기 나중에 큰 효과. 먼저 이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을 위협하는 바이러스병, 세균병, 토양 전염 곰팡이병, 화학 제품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건강한 토양과 식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이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식물의 면역력을 깨워 병을 이겨내는 힘을 키우는 것. 16년 만에 출시된 국내 미생물 농약 젠프로 에버백신은 식물의 면역 증진과 토양 유용 미생물 증가 기작으로 화학 농약으로 방제가 어려운 바이러스병, 세균병 및 토양 전염 진균병을 예방합니다. 1,500여 개 균주에서 선발한 유도저항성 기작의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특허 균주와 첨단 발효 및 제제 기술이 접목된 생물 농약으로 3년의 유통기한을 보증합니다. 에버그린, 젠프로 에버백신, 식물을 늘 푸르게 건강하게, 젠프로 에버백신. 화학제가 닿지 못한 곳까지 식물 면역으로 지켜냅니다. 우리 곁에 숨어 우리가 먹는 작물을 늘 지켜주는 젠프로 에버백신.
저희가 이제 다양한 바이러스 병에서 실험을 했는데 이게 확인되면 확인. 그래서 이 참외 보면 이제 성주는 김천시에 가지고 나오겠지만 오이도과 모자이크 바이러스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수박은 정읍시에 아까 말씀드린 이석변 회장님 거기 이제 2차례 가지고 봄잡기, 여름잡기 다 확인했고요. 그다음 멜론은 이제 박과 진딧물 4개 하가 바이러스에서 나주시에서 저희가 쫙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고추가 사실은 저희가 처음으로 현장에서 바이러스에 대해 효과를 하향. 이게 어떻게 스토리가 됐냐면 제가 이제 전남대학교 교수로 있으니까 저희 제품 이제 작년부터 전라남도 중심하고 정업기술로 저희가 좀 영업 활동을 했거든요. 이제 아무도 뭐 저희 걸 판매하겠다는 해를 아직 만나지 못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중에 장흥에는 저희 전남대학교 출신 중에 그 농약을 판매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이렇게 서울대학교하고 뭐 전남대학교, 부산대학교 실내 실험 해보니 바이러스 병이 이렇게 효과가 있더라. 그러니까 한번 사장님께서 좀 이렇게 판매를 해주면 어떻겠냐 이랬더니 사장님께서 자기는 실제로 자기가 검증되지 않으면 안 판다. 그러면은 고추가 한참 재배 중이었는데 한 4개 농가가 바이러스 병이 막 걸려가고 반전 미조 바이러스가 걸렸거든요. 그 칼라병 때문에 완전히 수확을 못했어요. 하나도. 근데 거기에는 풍마르병도 같이 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농가한테 이분이 공짜로 4번씩 약을 칠 수 있는 젠타토원하고 섹스를 같이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 후에 이제 촬영을 했는데 이것들이 병이 걸리면 원래 이제 별로 끝이거든요. 바이러스 병은 이제 더 이상 수확을 못하잖아요. 성장을 안 하니까. 끝인데 거기는 이제 저희 약을 치니까 일주일에 치니까 2번째 칠 때부터 새로 잎이 났는데 이게 정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쭉 수확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서 촬영을 했어요. 저희가 같이. 그분이 빨리 촬영하라. 그래갖고 실제로 인터뷰도 그분이 했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분이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아주 저희 열렬한 팬이 돼갖고 저희 걸 지금 하고 계신데 어떻게 여기를 시점을 하고 저희가 이제 어떤 우리 약자의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확인을 받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참외나 수박이나 멜론 등이 저희가 이제 실험을 계속 했던 거죠. 유도장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병원기는 침입하면 하는데 병원기가 침입하면 이렇게 식물이 병들어 죽는데요. 만약에 미생물 농약을 미리 쳐주면 병원기는 오더라도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2가지 특별 크게 보면 2가지 기작이 있는데 다 특징이 뭐냐면 전신이라는 거예요. 전신. 뭐냐면 이 미생물 약제가 잎의 일부분만 해더라도 전체 다 저항성을 띈다는 얘기고요. 토양에 처리해도 잎의 저항성을 띈다는 얘기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항상 사용하기도 상당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균을 만나서 죽이거나 직접 충을 죽이는 거는 충분한 양량이 있어야 벌레나 균에 다 높기 때문에 효과가 잘 나타났는데 그런 약제는 드론으로 살포하면 고농도를 치고 양량이 엄청 적기 때문에 직접 충에 접촉할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유도장성은 어차피 벼의 일부분만 일정 수치 이상 맞으면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벼나 이런 데서 드론 살포에도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특히 일산의 경우 저희가 해봤더니 토양에 있는 것 중에 유해미생물하고 유형미생물이 있는데 유형미생물에 유익한 미생물의 농도를 올리고 유해한 미생물을 낮춘다. 이런 기작을 저희가 하긴 했고요. 그래서 토양이 건강해지는 거죠. 토양이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실험하면 처음으로 이제 저희가 전남대학교에 이제 저는 바이러스 전공자가 아닌데 정래동 교수님이라고 이제 바이러스학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요거는 무처리구는 뭐냐면 바이러스만 접종한 거예요. 바이러스만 접종한 거고 여기는 저희 약제를 치고 나서 바이러스를 접종한 거고 요거는 바이러스 접종 안 한 그냥 정상적인 식물체고요. 아무래도 정상적인 식물체가 이제 가장 잘 자라는데 저희 거 보면은 이게 보면은 무처리구에 비해서 훨씬 잘 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이러스를 충분히 병이 발병되는 걸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거는 서울대학교에서 한 건데요.
서울대학교 제가 이제 선배님이 서울대학교 계셔가지고 요거는 무철입니다. 바이러스만 접종한 겁니다. 바이러스 접종하면 신협이 심조가 거의 발전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약제를 먼저 치고 바이러스 접종하면 신협이 이렇게 잘 자랍니다. 정상적으로. 그래서 우리 약제가 바이러스 병에도 효과가 좋구나 이런 걸 제가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부산대학교 제 후배가 있습니다. 후배가 있어서 거기에 했더니 그 토마토에 보면은 항하 인발린 바이러스라고 해서 앞에 바이러스하고 좀 다릅니다. 얘는 뭐냐면 그게 이제 바이러스로 우리가 나눌 때 뭐 RNA 바이러스, 그다음에 DNA 바이러스 이렇게 크게 나누거든요. 얘는 이제 얘는 DNA 바이러스. 앞에 있는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고,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뭐 브라질이나 미국에서 유럽 이런 데서도 이 바이러스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피해가 크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봤더니 이게 이제 바이러스만 접종한 데는 식물체가 못 자라고 잎도 막 쭈글쭈글해지고 증상이 나오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만든 제품이고요. 얘도 물론 좀 잘 자라기 때문에 효과는 있지만 역시 잎에 보면 증상이 많이 있고, 근데 이게 저희 제품이거든요. 요거는 바이러스를 접종 안 한 거예요. 접종 안 한 것보다 더 잘 자라면서도 물론 증상이 약간 잎발림이 있긴 하지만 이 다른 제품에 비해서 좀 효과가 좋죠. 부철과 비해 훨씬 효과가 좋고요. 그래서 이런 걸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도 병 왔잖아요, 그죠? 네. 병 오고 병 왔는데 여기는 깨끗하고. 깨끗하고. 네. 그걸 확연하게 보이는 네, 거예요. 그렇죠. 우리 농가들 와서 네. 한 번씩 보면은 네. 많이 피해졌다고 피해졌다고 그 말씀하시다고 우리 맞아요. 김 사장도 네. 와가지고 이 바이러스 없는 거 좋은데 네. 내에 있는 게 그렇죠. 좋아지는 거 맞아요, 맞아요, 다고 맞아요. 그러시더라고요. 확실히 좀 생각이 좋아졌어.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박사님하고 보니까 네. 그 침대로 네. 변화 있는데 네. 그 물어봤어요. 네. 그다음에 수박은 이게 정읍시의 이방면에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정읍에 있기 때문에 차로 한 10분도 안 걸립니다. 10분도 안 걸리고요. 이 회장님은 여기 요 동에 31동이 있고 다른 데 한 10동 돌고 있습니다. 한 40동 정도 하고 있고요. 31동인데 이렇게 올해 2월 달부터 정식 들어갈 때부터 했고 저희 약대를 쳤습니다. 약대를 치고요. 여기 보면 3월 10일부터 2주 간격으로 7회를 쳤습니다. 7번을 친 겁니다. 7번을 치고 다 연면살포를 했습니다. 연면살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동에서 딱 두 그루가 나왔는데 그 두 그루는 4일간 추가살포를 했습니다. 다른 데는 다 2주 간격으로 쳤는데 고기만 4일 간격으로 쳤고요. 그랬는데 그 두 그루도 나중에 정상적으로 수박을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그루가 이렇게 병이 났었는데 그에 4일 간격으로 치니까 요 잎 말고 그 다음 나온 줄기 잎에부터는 다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결국은 이제 다 수확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당도도 다 12% 이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판매할 수 있었고 이 대표님은 이제 KBS ETV의 생생정보통 아시죠? 거기에도 나오신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워낙 명인으로 유명하셔가지고 그 모든 생산된 게 다 백화점으로 나옵니다. 백화점으로 나와서 좀 약간 높게 가격을 받고요. 다 시험분 수업이고요. 여기 보면 한동이 이제 병이 나가지고 이 대표님이 빨간색, 확실히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경험이 있으신지 딱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아시더라고요. 딱 알고 바로 거기다가 이제 마크를 두 그루를 안 데다가 딱 하고 요 사이에는 다른 인부들이 절대로 건들지 못하겠어요. 혹시나 다른 데 옮길까봐
그래서 못하게 하고 여기에만 아까 저 말씀드린 것 같이 사일간격으로 좀 높은 농도로 보통 저희 또 약재를 칠 때 1100 이상으로 치거든요. 500ml면 500m로 시작해서 치는데 여기는 한 500배, 그러니까 2배 정도 높은 농도로 시작해서 치는데 제가 보기엔 굳이 뭐 높은 농도가 안 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분은 이제 그 당시에 퍼져나가고 회복이 안 될까봐 좀 높은 농도로 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됐는데 보시다시피 주변에 있는 잎들은 다 깨끗하잖아요, 그죠? 그 이후로 이제 자란 잎들은 다 정상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올해 봄 잡기는 좀 만족도가 어떠세요, 회장님? 만족도는 100%입니다. 작년 봄 잡기에 비해서 좀 예. 괜찮으세요? 100%예요. 먼저 제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는 이석변입니다. 수박 농사는 금년에 52년 차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혹시 평소에 수박 농사 하시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회장님? 네. 수박 재배 농민들이 모든 재배 방법은 이제는 거의 평준화가 되고 농사를 그런 대로 잘 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수박에는 바이러스입니다. 특히 CGMMV 오이 녹반 모자이크 바이러스라는 병인데 이 병에 감염이 되고 그러면 치료약이 없어요. 그래서 예방 위주로 이렇게 미리서 오지 않게 예방 위주로 하는 것이 제일 상책인 것 같습니다. 올해 바이러스 병은 어느 정도 발생했다고 보세요, 회장님? 다른 사람들은 좀 대체적으로 조금 온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저희 농장에 두주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젠닥터라는 그 바이러스 예방제를 가지고 예방을 하고 치료도 좀 강하게 그걸 원래 1000배액으로 회사에서는 치라고 하는데 500배 더 나가서는 300배로 이렇게 쳤습니다. 연면 시비를 했다 이거죠. 그랬더니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수확을 원만하게 잘 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이제 재배를 오래 하셨는 만큼 이제 많은 제품을 겪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회장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젠닥터가 예방하는 데 있어서 효과가 좀 어떻게 되다고 보세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약재를 다 안 써본 약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믿을 만한 제품이더라고요. 제가 올해 이렇게 농사를 지어봤지만 단 2주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 예방 위주로 치료 예방 위주로 좀 강하게 썼더니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수확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올해 참 그 젠닥터라는 바이러스 약재 덕분에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이게 바이러스야. 이파리 여기 봐봐. 이게 바이러스라고. 이게 요것도 바이러스 걸린 잎이야. 네. 여기가 있어. 네. 이게 확산은 아직 이렇게 안 돼. 2주에 지금 나온 거예요, 음. 회장님? 확산은 안 돼. 이게 나온 지 한 얼마나 정도 됐을까요, 회장님? 한 일주일 됐어. 일주일? 근데 여기는 바이러스가 없어. 아, 네네. 근데 전염을 막기 위해서 아, 다른 사람 보고는 우리 아줌마 저기서 여기까지 손을 못 대게 해요. 요게기야, 아 여기. 요게. 응. 네. 이게 그 CGMMV. 여기 녹반 예. 바이러스. 근데 내가 여기를
손도 이렇게 다른 데는 없잖아요. 여기는 손을 안 댔어요. 놓아두었어요. 네. 놓아두니까 번지들 아니요. 바이러스는 본인이 재배 농민이 그 포장주가 관리를 얼마나 성의를 갖고 관리를 하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발병을 했다고 하면 첫째 토양 소독을 해야 되고, 둘째는 좋은 예방제를 사용을 해서 젠닥터 같이 좋은 예방제를 사용을 해서 한다면은 충분히 수박 농사를 걱정 없이 잘 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주두라는 거예요. 이렇게 딱 묻혀줘. 이것은 어저께 언년이란 말이야. 응? 네. 꽃이 이 꽃은 어찌야? 말라 보여요. 오, 그러면 요것은 수착과가 되었다는 얘기야. 이렇게. 응? 요것은 덮어주는 이유는 다른 혹시도 모를 쇠파리나 하루살이 이런 것들이 이 숯꽃에 묻어갖고 여기다가 또 칠해버리면 씨가 수정한 게 헛되야 버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예방을 하는 거야. 인큐베이터 같은 거구나. 맞아. 이게 신문지 하나하나씩 다 해두셨네요. 그러지. 오, 엄청. 이게 기스나니까. 수박에 기스나니까. 진짜 뭐 병든 조직이 하나도 없는데요? 없어요. 진짜 그렇게 와. 이 정도 이렇게 농사를 지어놓은 네. 거는 수박들이 좋다. 예, 와. 이것이 25일경에 나갈래. 예. 와. 진짜 엄청 크네요. 25일경에 나가요? 7, 8, 9, 10 예. 이렇게 이 정도로 나와. 예. 이 수박밭에. 예. 그래요, 그치? 내가 농사를 지었어도 예. 욕심나게 지었어. 그러니까요. 이것도 계속 두고 보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욕심나게 이렇게 예. 지었다 그 말이에요. 와. 일반 수박 그 줄무늬 있잖아. 호피무늬. 예. 그거보다도 야는 한 2,000원에서 3,000원. 오. 더 비싸. 그 백화점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지. 오. 브릭스 나중에 나올 때 얼마 정도 나와요? 출하할 때? 12.5, 13으로. 그래요? 그러면 좋아. 그래요? 이번에 이제 봄잡기 끝나셨는데 회장님, 올해 봄잡기는 좀 만족도가 어떠세요, 회장님? 만족도는 100%입니다. 작년 봄잡기에 비해서 좀 예. 괜찮으세요? 100%예요. 아니 진짜 저는 농민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실제 저는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저는 금년 봄 잡기는 완전히 제가 경험을 해서 자신 있게 이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박 품질이랑 수확량도 좀 괜찮으셨어요? 예, 당연하죠. 금년 봄 같은 경우는 저는 씨 없는 수박으로 재배를 하기 때문에 씨가 없고 당도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한 1브룩스, 2브룩스 정도 높기 때문에 좋은 값을 받고 이렇게 판매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회장님 혹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이제 수박 다른 농가분들께 이제 혹시 전하고 싶은 말씀이나 이렇게 농사를 지어야 한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예.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수박 농사도 앞으로는 비전이 있다. 그냥 내가 정말 수박 농사를 잘 지키만 하면은 지금은 없어서 못 팝니다. 그냥 되나 개나 그냥 그저 그렇게 그냥 남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 하는 식으로 농사를 지면은 수박 품질이 나빠지니까 누가 잘 구매를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만은 저같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관심을 갖고 농사를 진다면은 수박은 분명히 승산이 있습니다.
한동당 1,000만 원을 넘기는 게 목표였거든요. 이번에 물어봤어요. 얼마 정도 올렸을 때 1,150만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그거에서 저희가 한번 만들어봤거든요. 짧은 쇼츠인데. 올해 봄작기는 좀 만족도가 어떠세요, 회장님? 만족도는 100%입니다. 작년 수박 하우스 한동당 매출은 950만 원이었는데요. 올해는 1150만 원으로 한 동당 200만 원이나 늘었습니다. 모든 건 기존에 하시던 대로 하고 약재 2가지만 추가했을 뿐인데요. 바로 식물 면역력을 높여줘 각종 병해충과 바이러스병을 예방해주는 젠닥터 1 에버백신과 세균병과 토양진균병을 치료해주는 젠닥터 6 네버박토입니다. 생육 초기부터 수확 직전까지 습도와 당도를 고려하여 7에서 10일 간격으로 7회 경협 처리하였습니다. 약 100일간의 재배기간 동안 제품은 약 20개씩 사용하였으며 비용은 총 120만 원가량이었습니다. 하우스 한 동당 약 4만 원으로 큰 부담 없는 수준입니다. 120만 원의 투자로 전체 매출은 6,200만 원 증가했으니 효과와 비용 면에서 정말 만족스러운 결과입니다. 내년에는 하우스 한 동당 20주가량 추가하실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31동이면 약 620주인데 하우스가 한 동 더 생기는 것과 다름없네요. 열심히 농사 지으시는 사장님들 모두가 병해 걱정 없이 풍년 농사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정리해봤더니 저렇게 한 동당 보통 한 4만 원 정도인데 2개 합체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 바이러스병만 예방적으로 하려면 그 에버백신만 처리하면 되는데 그게 회장님께서 혹시 6번이 이제 세균이나 곰팡이 직접 죽이는 거니까 그야말로 2개 다 같이 처리해보자 해갖고 2개 다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4만, 동당 한 4만 1,000원 나왔고 제작도 5만 아마 한 2만 1,000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 동당 200만 원 정도 올라갔으니까 저희가 볼 때는 뭐 2개 약해서는 50배, 한 개 약해서는 한 100배 정도 이상의 더 소득 올리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 돼가지고 여기 이제 전남 농업 아니 전북 농업기술원의 그 최준호 원장님께서 이걸 보고 이제 직접 와서 거기다가 고창에 있는 그 수박 연구소에서 가채리 연구소인가요? 가채리 연구소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저희 걸 같이 현장에서 보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봄작기 끝나고 나서 교수님 진짜 효과 있으려면 여름작기 때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여름작기 때 벌레들이 많이 나오고 병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보자고. 그래서 더 했습니다. 특히 이게 아까 말씀드린 회장님의 초대 관심사가 이 바이러스 밖으로 나온 동에 과연 그 다음에 얼마나 나올 것인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8월 7일날 저희가 촬영한 제목이거든요. 같은 부위를. 근데 이 종은 다행히도 한 그루도 안 났습니다. 예년부터는 보통 한 이때 한 15,000그루, 14,800, 뭐 낮은 숫자가 나오는데 15,000그루 심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10 내지 15% 정도 걸렸어야 되는데 한 그루도 안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나왔고 또 여름작기 한번 볼까요? 수박은 바이러스 CGMMV, 오이 녹반 모자이크 바이러스가 아주 치명적이에요. 농가들은. 네. 그게 병이 발생을 하면은 나도 모르게 많이 번져 있어. 딸 때는. 근데 보시다시피 깨끗하지 않아요? 네. 우리 수박은. 그래서 내가 금년에 젠닥터를 이용을 해서 바이러스 예방을 사실은 했습니다. 네. 근데 기대 이상으로 효과가 좋아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여름에 이모작은 꼭 발생을 한 연암주씩 한 20주 막 이렇게 발생을 하거든요. 올해는 한 주도 없어졌습니다. 보다시피 깨끗하지 않아요? 보통 여름작기에 바이러스 발생이 좀 있는 편인데 네. 이번 여름작기는 없어요. 한 주도 안 나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수박이고요. 수박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성주, 김천, 참외 이제 바이러스가 많이 생기거든요.
참외를 보면 저희가 해보니까 오이녹방 모자이크 바이러스가 참외를 보통 1월달에 심거든요. 그러면 12월달부터 심고 1월달 심고 이런 농가가 있는데 심자마다부터 현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6월달에 수확을 보통 하는데 6월달부터 쭉 수확을 하는데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참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하면 이 가위가도 이렇게 녹색의 반점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생존성이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주하고 김천 두 개 농가에 가가지고 바이러스 병이 왔다고 해가지고 예년 같으면 이제 바이러스 병이 계속 풀어나가는데 저희 약재를 이제 추천받아가지고 여기에 친 겁니다. 치고 나서 같은 줄기에서 새로 난 잎들은 이제 병이 안 걸리고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었고요. 이 관련된 거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몇 번 쳤을 때부터 약간 효과가 보였어요? 두 번. 두 번째 치고 나서 네, 두 번 치고 날게 눈으로 딱 느끼시더라고. 2025년 2월에는 바이러스 걸린 잎들이 보였었는데요. 심한 곳은 사진과 같이 멀칭 비닐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2달 뒤 재방문하였을 때에는 참외가 정상 회복하여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젠닥터로 효과를 보시고 이후에도 꾸준히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4월에 방문하였을 때는 바이러스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으며 사장님께서 초기에 걱정했던 것과 달리 원활한 수확을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치고 난 게, 한 일주일이 된 게, 이게 순이, 내가 미리 넣어서 하는지 순이 차고 올라오니까, 이게 차츰 없어지더라고. 그렇죠. 예, 맞아요. 도철회 사장님께서도 젠닥터로 바이러스병의 효과를 보시고 주변 농가에도 직접 추천을 하셨다고 합니다. 당시 주변 농가 상황을 담아봤습니다. 바이러스병을 막지 못해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잎은 물론 이미 달린 참외 열매까지도 바이러스병 증이 나타나 상품성이 떨어져 안타까웠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식 초기부터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젠닥터를 체계 처리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병이 발병하였더라도 발생 초기부터 젠닥터로 방제한다면 바이러스병을 매우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적용 사례를 보고 싶으시다면 젠닥터 TV를 구독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나중에 보면 이제 멜론 바깥진입을 내게 항화바이러스라고 이제 이름이 있죠. 저것도 이제 그 수박에도 같이 나오는 그런 것들인데, 저기 보면 위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이게 이제 2024년도에 이 병이 걸리면 이렇게 심하게 걸려가지고 다 노란색이 되고 이제 수확할 때는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품질도 떨어지고 하는데, 그래서 이분께서는 이제 저희 거를 2주 간격으로 해가지고 이 멜론을 이분은 이제 한 번에 다 심고 한 번에 다 수확하는 게 아니라 동별로 좀 다른 시기에 다 정식을 해서 꾸준히 멜론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좀 이런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저희가 수확할 때 찍은 사진들인데, 보면 이제 거의 노란색이 없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이번에 이제 계획해서 저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당도도 좋다리고요.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저희가 동영상 있으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황화바이러스가 발병했던 멜론 하우스, 바로 다음 작기에 건강하게 수확한 거 기억나시나요? 2024년에는 황화바이러스가 심각했는데요. 이후 사장님께서 꾸준히 젠닥터 1과 젠닥터 6을 사용한 결과 바이러스 피해가 없어 너무 만족하신다고 합니다. 바이러스 왔던 데가 여기동이에요, 사장님? 예, 그 젠닥터 때 사용한 뒤로 이렇게 깨끗해. 사실 바이러스는 있다 없다 반복되기 쉽고 한 번 퍼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병이 없을 때도 꾸준한 예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멜론 하우스는 젠닥터 1 에버백신을 예방적으로 꾸준히 사용하셔서 이전 작기보다 매년 바이러스병이 심하게 발병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작기에도 바이러스병 없이 잘 자랐으며 우수한 품질의 멜론을 수확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젠닥터로 미리미리 준비해서 다음 농사 더 건강하고 풍성하게 지으시길 바랍니다.
풍만병이라고 하죠. 그 반점 이조 바이러스가 심하게 걸리면 이 고추가 색깔이 되게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게 알록달록하게 나오는 그 풍만병을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고추가 거의 성장을 못하고 새순이 안 나오거든요. 바이러스가 심해지면 안 나오고 이제 수확을 못하게 되는데 이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장롱에 있는 사장님 조리약제를 농민들한테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이때는 풍마름병하고 이 바이러스병이 같이 왔기 때문에 1번하고 6번을 동시에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쳤냐면 위에 쭉 뿌리고 지제부 쪽에는 한 번씩 더 이렇게 주는 걸로. 왜냐면 풍마름병은 이제 땅 속에 있으니까 6번 같은 경우는 직접 균에 닿아야지 죽이니까 그렇게 약제를 쳤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간격으로 4번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수확할 때 가서 촬영할 때 모습입니다. 원래 예년 같으면 이제 수확을 하나도 못 하는데요. 왜냐 바이러스가 심하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많이 수확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장면이고요. 여기 보면 여수인데 여수의 이견 사장님은 그린하우스 내에서 이렇게 재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급고추가 아니라 풋고추를 생산하시는 분인데요. 그분도 바이러스병이 이렇게 걸렸는데 저희 학교를 치고 나니까 나는 세무슨들이 이렇게 다 바이러스 없이 정상적으로 자라서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더 이상 퍼지지 않고요.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동영상은 저희 그 유튜브 채널에 다 있거든요. 젤다커 TV라는 채널에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 저희가 한 게 뭐냐면 그 바이러스가 진짜 요거는 병든 조직이에요. 병든 조직을 갖다가 저희가 키트를 이용하면 이와 같이 임시대도 하듯이 이렇게 분출이 나오거든요. 바이러스가 있으면. 근데 정상적으로 자란 고기에는 바이러스가 없습니다. actually 나온 걸 봐서는 병든 조직에 있던 바이러스가 이동이나 증식을 못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여기에서 한번 저희가 짧은 조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들지? 네. 풍만병도 굉장히 안 좋잖아 지금이. 나무 대부터도 주저앉아 버린다. 없어져 부탁이 안 돼. 네, 완전히 만족스러워요 효과가. 아, 포기했다니까 처음에. 바이러스가 있는 것들은 저 색깔이 안 나고 있어요. 농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이 이게 공포의 칼라병. 밑에는 보면 완전히 걸렸죠. 근데 이게 완전히 죽었던 건데 이게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 버려. 올라와 버렸어. 이게 지금 심했던 건데도 이렇게 다 난 거예요. 신기해. 이게 지금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젠닥도원이 이제 액체잖아요. 근데 농민분들이 많이 요구하는 게 토양에도 그럼 칠 수 있는 걸 좀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토양에 칠 수 있는 육제를 만들었고요. 이렇게 젠닥도 3D라고 해서 토양 백신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이제 예방적으로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로타리 치기 전이나 이럴 때 미리 이제 뿌리시고 그다음에 뭘 만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작업하도록 편하도록 저희가 이렇게 해놨고요. 이제 거의 뭐 마지막 슬라이드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이 실제 전략을 보면 물론 여기 회장님 통해서 저도 이제 같이 느꼈던 건데 회장님 항상 강조하는 게 지적 관리, 땅에 있는 걸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땅이 튼튼해야 거기서 병원비도 좋고 건강하게 자라니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 휴경기 동안에는 그 뭐 감수 상태도 한 40일 동안 유지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변칙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뭐 그 미생물 같은 저희는 젠닥터 3죠. 그러니까 로타치기를 젠닥터 3로만 넣으시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력 관리, 땅 관리를 하고 계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혹시 바이러스적인 문제라면 제가 보기에는 뭐 저희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도 있겠지만 이런 제품을 예방 중심으로 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사장님들이 그래요. 현장에 가면 그렇게 말하시면 약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희 왕 같은 경우는 토양만 잡은 게 워낙 물량이 많이 들어가니까 약이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저희는 이제 경영 처리해도 되니까 묘가 작을 때는 어차피 양념이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통 이제 옛날에는 저희 배울 때는 농약을 치면 입에다 치면 항상 뭐 물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질 때까지 쳐라 뭐 이렇게 되지만 사실 요새는 또 안 그렇더라고요. 그냥 한번 쭉 뿌려주는 정도고 저희 거는 면역력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물방울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아까 뭐 치는 거 보면 그냥 한 번 하고 쭉 지나가시잖아요. 그 정도로 해가지고 2주 간격으로 처리해도 그 예방과 면역력이 올라가니까 좋은 거 없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바이러스를 하려면 그래도 매개체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아무리 뭐 좋은 약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벌레가 있어가지고 주변에서 있는 바이러스를 계속 날리면 그 계속 병이 나거든요. 그래서 매개체 관리는 항상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위생 관리도 잘해야 되겠죠. 보통 사장님들 보면 이제 이 농사님도 저도 몇 번 이렇게 가보면 들어가는 입구부터 보면 대충 이 사장님은 농사 잘 짓는다 안 짓는다고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리 상태에 따라 그만큼 이제 집중력이나 이런 게 문제겠죠. 그래서 관리 상태에 따라 많이 좀 병이 많이 나고 적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봐주시면 좋겠고 저희 제품을 이제 체계처리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그러니까 토양에 만약 병이 좀 심하다면 토양 처리하고 아까 입제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액제의 경우는 뭐 제탁사번 에버백신이나 제프로 에버백신을 이제 이때부터 경합차는 게 어떤 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열흘이나 2주 간격으로 하나 되고 그다음에 이건 1000배 이상입니다. 보통 이제 미생물 농약하면 대부분 500배 이상 얘기거든요. 500개라는 얘기는 이제 그만큼 양장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는 이제 훨씬 양이 적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미 병에 걸린 게 있다면은 저희가 성주 찬에도 그렇고 보면은 아까 이삭표 회장님 4일 간격으로 좀 높은 정도로 쳤는데 성주 찬에 보니까 또 그냥 일주일 간격으로 쳐도 또 이 맞은 이후에 세분한 잎들은 건강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심리적인 게 있지만 뭐 좀 많이 나면 뭐 4일 간격으로 좀 높은 거 치셔도 되지만 그냥 1000배 있어도 일주일 간격으로 쳐도 좀 회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모든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도 이제 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보여드리고요. 한 가지 그거 한 거는 제가 뭐 세계에 있는 모든 제품 다 뭐 조사하고 이러지는 못했지만 저희 거 보면 이제 사진을 보면 아무래도 치료 효과가 있잖아요. 그죠? 물론 병든 잎이 병이 뒷잎이 뭐 거기서 모자이크 모양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대신 그 식물체는 어쨌든 새로운 잎이나 줄기가 계속 나는데 적어도 새로 나오는 잎이나 줄기에서는 건강하게 나오더라 이런 거고요. 아까 고추의 경우도 보면은 거기가 엄청 심했던 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고추가 1000그루 있다면 1000그루 다 이렇게 완전히 다 회복된 건 아니고요. 거기 보면 이제 한 아주머니가 이제 임대받는 면이 나오는데 한 3분의 2 정도가 회복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100% 다 뭐 회복된다는 게 그러니까 뭐 완전 만능인 약은 아닌 거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기존 약제에 비해서 저희가 훨씬 더 회복력이 있고 치료효과도 있다는 걸로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목표를 했던 기존에 이제 60% 정도 효과 나온 게 한 70% 이상. 사실 이재표 회장님 보면 거의 100%가 효과 나온 거거든요. 저희들 방식으로 보면 그렇게 되고 수확량도 뭐 훨씬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저희가 미생물 농약이면 친환경 쓰이죠. 그리고 이제 화학 농약을 치면 요새 이제 온실가스 많이 얘기하잖아요. 온실가스 보면 화학 농약을 만들려면 사실 엄청 높은 농도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에너지 소비가 엄청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폐기물 유해한 폐기물이 많은데 비해서 저희 미생물은 그냥 30도에서 키워요. 그렇게 에너지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이게 자연에 가면 다 이제 친환경제로 잘 분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실 가스 저감률도 보면은 이게 한 9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저희 학제만 잘 써도 단순히 수확량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에도 이바지했으니 저희 지금 오늘 그 내용은 사실은 저희 젠타커 TV라고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혹시 여기 있는 내용들 다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쇼츠로 제가 시간관계상 짧은 영상, 1분 이내 영상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그 고추나 이런 거는 긴 영상이 다 있거든요. 보시면은 더 이렇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많이 올리도록 하고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여기 있는 사장님들이 더 농사를 잘 지어주셔서 고품질의 수박을 생산하셔서 모두 그 고수득을 올리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